네, 화제가 되고 있는 연예계 소식 알아보는 간밤의 TV 연예 시간입니다. 네, 이 자리에 유슬기 조선 뉴스프레스 기자,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황유선 중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가수 전인권 씨의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가 표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 곡이 1970년대에 활동한 한 독일 그룹의 노래와 비슷하다는 건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och einen Witz, stell dich nur so an, du stehst wie die ganze Zürcher. 네, 대체로 도입부와 후렴부 부분이 비슷하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모르겠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전곡을 다 들어봤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곡이 풍기는 분위기와 정서가 좀 유사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많은 네티즌들이나 유튜버들이 이거 표절이 아니냐라고 의심했던 것이 워낙에 이 노래도 드링크 도흐 아이네 맷도 우리 한 잔 같이 합시다 뭐 이런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서민들의 어떤 애환을 좀 돌아봐주고 우리 같이 힘냅시다라는 그런 정서의 곡이어서 걱정 말아요 그대도 워낙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힐링이나 네. 힘을 북돋아주는 곡이다 보니까 좀 유사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블랙패스라는 독일 그룹 자체가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그룹입니까?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1970년대에 활동한 독일의 국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카니발이 열리거나 좀 큰 행사가 있으면 예외 없이 초대되는 그룹이기도 하고요. 또 이 곡 역시도 이 그룹의 대표적인 곡이어서 독일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국민 노래로 알려진 곡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 가수 전인권 씨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 표절 논란에 대해서 심경을 밝혔는데요. 그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난 복잡하지가 않아요. 일단 뭐 곡이 비슷하다 그래. 나는 표절한 적이 없고 비슷하다 그래도 뭐 어떻게 우연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좀 비슷하긴 하네요. 비슷하긴 하네. 아니, 자, 그러면 그 40년 전에 독일 그룹이 부른 블랙패스가 부른 드링크 도흐 아이네 맷이라는 곡을 종전에 들어는 보셨어요? 아니, 나는 거의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 그쪽 판을 우리가 듣죠. 독일 판을 들은 적은 없죠. 황 교수님, 전인권 씨는 이 노래를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 절대 표절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네. 사실이 뭔지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본인은 이게 표절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지금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이 노래가 이제 특히 뭐 드라마에 삽입돼서 인기를 끌었던 것도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좀 힘든 어떤 정치적인 역경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소통,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위로를 받는 하나의 매개체가 됐던 곡이거든요. 가사를 들어보면은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고 그대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이렇게 위로하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었는데 지금 사실 누가 들어보더라도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서 비슷은 하거든요.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빛이 좀 바랬다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그 곡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힘에 대해서 빛은 바랬고 그 전인권 씨가 글쎄 그러니까 작년에 촛불 집회에 참여했을 때 그런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과 그다음에 국민들이 조금 실망하고 있는데 그 점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먼저 전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김장훈 씨도 이 전인권 씨 주장에 좀 힘을 보태고 있어요. 워낙에 대중적인 코드를 사용한 것이지 표절은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곡에 쓰인 코드가 황금 코드라고 불릴 정도로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코드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곡을 만들었던 2004년은 전인권 씨가 그 전 부인과 이혼을 한 이후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으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때였습니다. 근데 본인도 이 곡 지나간 것은 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후회 없이 사랑했다라는 곡을 만들고 나서 본인도 우울증이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곡을 표절로 만들었을 리가 없다라는 게 김장훈 씨의 주장이고 또 만약에 그런 번안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사랑한 후에 같은 곡에서 그랬듯이 본인이 외국 곡이라고 원전을 밝혔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곡을 처음에는 이제 김장훈 씨한테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전인권 씨가. 근데 이렇게 후배에게 주려고 한 곡을 표절했을 리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논란은 당분간 좀 계속될 것 같은데
아니 정우성 씨도 송사에 휘말렸어요? 또요? 사실은 전 그 소속사 대표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우성 씨와 여러 가지 이제 분쟁 과정에서 해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그 해임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해임은 부당해임이다. 그러니까 부당해고다. 내가 대표이사로서 해임을 당했는데 이건 부당하고 나머지 여태까지 못 받은 급여를 달라. 그런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정우성 씨 측은 그 대표가 그 재직 중에 굉장한 불법 행위를 했다. 예를 들면 내 인감을 위조해서 내 이사랑은 상관없이 그 대표이사의 급여 부분을 굉장히 부풀려서 가대계상을 하는 여러 가지 회계장부에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대표이사는 아니다. 내가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해임시켰기 때문에 미지급 급여를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정우성 씨가 유독 이런 구설에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이 정우성 씨를 상대로 40억 가량의 사기를 친 전 방송 작가가 기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정우성 씨에게 굉장히 좋은 펀드가 있다. 이 펀드에 투자를 하라라고 해서 이제 한 40억 가량을 편취를 했고 또 정우성 씨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을 부풀려서 그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한 150억 가량을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겠죠. 근데 그 겉으로만 보면 사실 고소한 사람 내용이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부당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해임한 거다라고 정우성 씨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섣불리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이 레드브릭스라는 회사 내용을 좀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업의 경영 컨설팅을 하는 회사더라고요. 뭐 보고서도 작성하고 그런 회사인데 과연 정우성 씨가 그런 전문성이 있느냐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은 어떤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공신력,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믿고 투자를 하거나 이제 무조건 믿고 그렇죠. 함께하는 경향이 있는데 글쎄 어떤 전문성은 이제 내적 공신력으로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업에 같이 공조를 하거나 이제 같이 참여할 때 그런 내적 공신력 부분, 전문성 부분을 먼저 좀 살피는 것이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연예인이 뭐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니까. 영화에서는 뭐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오늘 새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